안녕하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버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드라이버 김준호 매니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 저희가 이슈 추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7월에 시장에서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더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종목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툴젠도 그렇고 SK 이터닉스,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한중 NCS 같은 경우는 벌써 40에서 50% 상승 흐름이 나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어떤 강세장이 되기 전에 종목들부터 먼저 움직이는데 특히 수입버스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이번 주에만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나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저는 종목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트렌드를 선점하는 네.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지수 플레이가 안 되더라도 ESS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며칠 만에 40%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네. 수급이 쏠리는 곳만 쏠려요. 혹시 ESS의 수급은 계속 연속성 있게 갈까요? 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ESS 같은 경우는 2분기 어닝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제 ESS 관련된 이제 매출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2차 전지 업종들도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내 배터리 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ESS 관련된 매출이 2분기 실적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신고가인 종목들이 많아서 앞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지금 한중 NCS 오늘도 장중에 시세가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3차 목표가 지금 벌써 3거래밖에 안 됐는데 벌써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2,0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바로 이제 4차 목표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큼 지금 종목 강세장인데 4차 목표가로 67,0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6,000원으로 상향하고 어제 바로 이어서 제가 한중 NCS 후속주로 소개해드렸던 SK 이터닉스도 오늘 목표가 언저리까지 하루 만에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 그래서 1차 목표가 24,700원은 그대로 하고 2차 목표가로 27,000원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천장을 뚫어내고 네. 바닥에서 갑자기 뛰어오른 종목들은 연속성이 좀 덜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리는 말에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종목별 장세로 인해 저희가 한중 NCS 네. 수익을 하루 만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다 달성해냈습니다. 4차 목표가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버스가 준비되어 있을지 네. 두 가지 버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버스 노선은요? 바로 초록버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단기로 수익을 네. 낼 수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달릴 수 있는 버스 네. 탑승해 볼게요. 어느 말로 가볼까요? 시장가는 무관하게 종목 장세가 한참인데 스마트 그리드, 또 ESS 마을, 또 그리고 전력기기 마을, 오늘은 전선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안에서 오늘은 또 전선 마을입니다. 저희가 뭐 전선주, 전기주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 인프라 그 데이터를 보니까 좀 꺾여가는 그런 인프라도 있대요. 네. 하지만 전선 변압기는 여전히 맞아요. 상승하고 있다. 특히 변압기는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되든 간에 AI로 인한 전력 인프라 구축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슈퍼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중 NCS와 함께 소개드렸던 게 일진전기였고 일진전기도 기나긴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벌써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전기의 후속주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전선 쪽은 앞으로 전선 수요는 국내도 또 그리고 이제 해외 쪽 특히 북미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확산되고 매출 성장에 대한 기여가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가 전력기기 또 전선 쪽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전선 섹터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전선주 한번 그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버스 번호 무엇입니까? 오늘 버스 번호 굉장히 쉬워요. 빵빵빵 50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00-500번 버스입니다. 5000-500 굉장히 네. 쉽네요. 버스명은요? 바로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을 들고 와봤고 네. 최근에 구리 가격이 다시 또 반짝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구리 가격이 거의 1,800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9,400달러, 톤당 9,4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9,880달러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전선 케이블의 거의 주 원료인 구리
수급에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선 가격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3대 전선 업체가 1등이 이제 LS전선이고 2등이 대한전선 그리고 3등이 가온전선입니다. 근데 이제 가온전선이 2004년도에 LS그룹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온전선도 LS전선 그룹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좀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1947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도로 인프라와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던 기업이고 그때는 이제 국제전선이었어요. 네. 2004년도에 사명을 가온전선으로 바꾸자마자 LS그룹에 편입된 기업이다. 그래서 LS전선이 48%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한국전력과 KT다. 근데 이젠 한국전력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 배전 부분의 설비 투자를 증대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온전선의 이제 전력 케이블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한 60% 그리고 북미 매출이 한 30% 이상이 되는데 북미 지역에 또 이제 AI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또 수요 물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 성장을 기여할 수 있고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온전선을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가온전선 지금 LS전선과 어떻게 보면 같이 묶일 수 있는 맞습니다. 또 기대주잖아요.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목표가는 58,0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 때는 4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8,000원의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 탑승 준비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 어느 노선일까요? 하루에 한 번도 빠지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버스, 네, 시내버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장 주력 버스입니다. 지금 도로에 파란 버스가 참 넘쳐나는데요. 이 버스 타고 어느 마을로 가볼까요? 근데 실제로 시내버스가 또 가장 많아요. 그렇군요. 마을버스나 광역버스보다. 그래서 오늘 갈 버스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 그래서 면역 치료 마을이 있고요. 네. 뭐 치매 치료, 또 비만 치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세포 치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치료. 어제 이어서 또 세포 맞습니다. 치료고요. 사실상 오늘 코스닥이 좀 밀릴 때 그간 잘 갔던 바이오주들이 살짝 쉬어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해야 된 타이밍 맞나요? 네, 일단 뭐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 섹터는 이제 바이오 섹터고 그렇죠. 그동안 이제 펩트론을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ADC, 항체 약물 적합제라든지 뭐 ABL 바이오 또 같은 기업들이 워낙에 큰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 CPI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과 경계성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첨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우리가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가져야 되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또 최근에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 나왔을 때 그 수급이 세포 치료제 쪽으로 충분히 이동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바로 전일 소개해드렸던 툴젠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후속주 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 출젠에 이어서 오늘도 네. 세포 치료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버스 번호는요. 37232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72320번 버스입니다. 세포 치료 마을 주인공은요? 바로 큐로셀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는데 네. 사실 이제 세포치료 쪽에서 툴젠이 한독과 제넥신과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줘도 거의 3연상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이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임상 진행 속도가 빠른 기업이 큐로셀입니다. 그래서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게 안반셀, 림프종 치료제인데 임상 이상에서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한 이후에 주가가 24% 급등했다가 그날 세론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한동안 좀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큐로셀 같은 경우는 연내에 또 이제 국내에 어떤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고 2025년도에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큐로셀의 어떤 매출 성장에 도모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3분기에 식약처로부터 이제 신속 처리 대상이 지정돼서요. 식약처의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또 향후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또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돼서 세포 치료제 쪽에서 가장 임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 큐로셀이다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버스로 들고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20% 넘게 올랐다가 세론으로 조정을 맞습니다. 받았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그를 일깨워줄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맞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큐로셀 현재 가격에 바로 매수할까요? 네, 일단 현재 바로 매수하셔도 좋은 게 네. 워낙에 가격 조정과
기간종일 끝마쳐 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밤 CPI 지표도 잘 나와 버리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뭐 확정적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세포 치료제 중심에서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에 그리고 목표가는 34,7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7,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2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7월 금리 인하 기대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CPI까지만 잘 나온다면 활용 점정으로 네. 시장에서 무언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또 자세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시장 대비 바이오 종목들 차익 매물 나온 종목들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줍줍해야 될 종목들 딱 콕 집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 또 한 번 강조해 드릴 네.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